안녕하세요. 로열TV의 열입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한 댓글을 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바로 김민님께서 올려주신 추리 논증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시험의 순서와 똑같이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제가 올려드린 다른 그 타이머 영상에서 보셨듯이 5분 전에 시간을 맞춰놓고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러한 이유는 실제 시험에서도 10분 정도에서 5분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미리 해본 파본 검사 때 본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선택한 문제를 저는 딱 2문제만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 2문제가 딱 적당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2문제를 풀다 보면은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다가 중간에 가서 매우 지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지칠 때 딱 2문제 풀어놓은 거를 발견을 하는 순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문제를 선택한 2번째 이유는 사실 맨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접하면 오히려 더 안 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 풀 수 있는 2문제를 통해서 뭔가 자신감도 회복하고 문제를 읽어나가는 스킬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문제를 풀고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10번까지 혹은 12번까지로 정해놓고 자기가 원래 푸는 시간 정도에서 딱 적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30분이라고 정해놓으면 한 문제당 3분씩 격이 되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어땠죠? 2문제를 미리 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적게 생각하시고 풀어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10문제에 30분까지가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도 팁을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음원을 틀어놓고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로 실제 추리 논증이면 추리 논증 시간에 맞춰놨었고요. 그리고 언어면 언어 시간 맞춰서 시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시에 언어가 시작하면 9시 5분 전으로 맞춰놓고 타이머를 제가 만든 그 음원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날로그 시계에 맞춰져 있는 그 30분 시간 동안 10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에 있을 문제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적게 풀게 된다면 정말 너무 기쁜 일이죠. 적게 풀게 된다면 뭔가 마음의 안도감을 얻으시는 동시에 다음에 있을 어려운 문제에다가 1분을 더 투자하고 2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번, 30번 문제 때도 동일합니다.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풀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이때도 사실 중요한 게,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넘친다고 해서 많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넘쳤을 때 몇 문제를 버릴 수 있는가. 저는 사실 리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강 풀어가지고 2문제를 날리느니 정말 한 문제를 깔끔하게 날리면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둘 중에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몇 분 정도를 오버를 했을 때 한 문제만 버릴 수 있는지 혹은 2문제를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나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쭉 푸시다 보면 저의 그 알람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한 15분 전부터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것은 실제 시험에서도 사실 감독관님께서 조금 물론 조용하게 해주시지만 15분 남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던 것도 머릿속에서 없어지고요. 기억에 잃게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연습할 때부터 15분, 10분, 5분 이런 형식으로 경고음을 울려놓고 그때 잠깐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정말 실전에서도 사실 15분 남았다고 하거나 이래도 긴장도 안 하고 그냥 풀던 거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실전 감각을 많이 키우는데 연습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도 사실 중요한 게 저는 마킹을 마지막에 하진 않는 편이었어요. 그 이유가 마지막까지 미뤄두게 되면은 정말 조급함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마킹을 다 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적어도 30번 정도까지 풀었을 때는 마킹을 완료를 하고 사실 마킹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마킹을 할 때 앞으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풀고 뭐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마킹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20번까지 풀었을 때도 지쳤는데 30번까지 풀었을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때 마킹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휴식 타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는 뭐 끝까지 풀면서 도중도중 마킹을 하셔도 되고요. 정말 뭐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10문제 정도면은 뭐 3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마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체크를 잘 하시고 마킹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연습 때부터 실전처럼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미 올려드린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은 매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면 사실 추리논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맞는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편이었어요.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맞는 문제는 특히 추리 같은 경우에는 잘 틀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풀어봤던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 중에서 틀렸던 문제만 골라서 다시 한번 푸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고요. 예,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